안녕하세요. 양성환 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블로그 통해 가지고 램프 관련해 가지고 문의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램프 관련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요.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루비도 사용하게 되고, 아무래도 램프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 비해서 좀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한 두 편으로 나눠서 찍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루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일단 모델링을 위해서 램프를 올리는 거, 그리고 실제 산출을 하기 위해서 램프를 뽑는 법, 이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조 일반적으로 산출하는 것보다 손이 많이 가는 거는 사실이에요. 실제 영상을 봐도 그 골조 산출에 대한 영상들은 많이 없지만, 램프 산출에 대한 영상은 솔직히 상당히 많이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그만큼 램프 산출이 어렵다는 얘기죠. 뭐 산출이라기보다 그리는 것 자체가 일단 어렵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램프를 아무리 이렇게 모양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 모양은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산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냐 없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램프가 솔직히 독학으로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부터 이제 기본 툴만으로 사용해서 뽑다 보니까 램프 그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렸다 하더라도 뭐 물량 산출에 이용할 수는 뭐 전혀 없는 상태의 그런 뭐 결과물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 램프 쪽을 이제 정확히 이해하고 뽑으실 수 있게 되면 이제 다른 것들은 오히려 더 쉽게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루하고 천천히 진행을 하더라도 이 램프 영상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하고요. 말은 이렇게 어렵게 하지만 실제 모르고 뽑으려고 하면 어렵지만, 저희한테는 또 유용한 루비들이 있거든요. 또 다 무료 프로그램들이고요. 루비를 이용하면 오히려 영상 다 보신 다음에는 의외로 뭐 램프라는 게 쉽게 뽑히는구나, 쉽게 그려지는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루비가 사용되는지부터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블로그에 이 5개 루비를 압축해 가지고 올려놨고요. 솔직히 제 거를 받으셔도 되는데, 요 3개 같은 경우는 실제 프레도 툴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무료 회원 가입 가능하시고요. 거기 가셔서 받으시면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 날짜, 그러니까 19년 4월 26일 기준으로 받아놨기 때문에 이게 최신 버전이긴 한데, 뭐 기회가 되시면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회원 가입하시고 이 어플을 루비를 받으시면 뭐 계속 최신 버전으로 이용 가능하실 거예요. 일단 요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은, 이거는 뭐 잘라주는 거고, 이거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루비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깔아 주셔야 되고, 이게 램프 경사면을 이렇게 올려주는 역할, 그리고 이게 선 가지고 면을 만들어주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선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채워주는 뭐 그런 루비다라고 대략 그냥 이해만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는 거는 산출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램프를 일단 도면 이해부터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도면을 좀 간단한 걸로 갖고 왔는데요. 일단 구조도를 보게 되면 현재 이런 램프 도면이 아마 그려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반만 갈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아무튼 정형화되지 않은 모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반원으로 올라가는 거를 예제로 들었고요. 실제 보게 되면 이게 아마 이제 옹병 라인일 거예요. 옹병 라인이 이렇게 안쪽 바깥쪽 이렇게 있을 거고요. 여기에 하부에 항상 보가 위치하거든요. 이 보가 옹병 라인과 겹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져 있을 거고, 요거는 솔직히 뭐 제가 지금 이거는 연석을 표시를 한 거예요. 구조도에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건축도에서는 이런 연석도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옹벽이 200, 연석이 한 여기도 200이죠. 여기서부터는 400이다. 그리고 하부 보는 600 정도다 라고 제가 가정을 하나 했고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단면을 한번 보게 된다면 이런 모양일 거예요. 여기에 램프 슬라브가 200이 잡혀 있고요. 여기에 겹쳐서 보가 600으로 자리하고, 연석이 여기 30cm 높이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자리를 한다는 거죠. 실제 연석은 원래는 골조할 때는 이렇게까지만 하고, 나중에 이제 공사가 다 끝날 때쯤에 연석을 추가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시공적인 부분인데, 일단 모양만 볼 때는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옹벽은 200 두께, 연석은 여기서부터 400이 나오고, 보는 총 600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경사면이 아니고 그냥 네모난 뭐 하나의 그냥 뭐 옹벽과 기둥과 슬라브다라고 치면 그냥 이것들을 사각으로 올린 다음에 합쳐줘 버리게 되면 뭐 이쁘게 합쳐질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 도면을 그릴 때 뭐 볼을 그릴 때도 뭐 이렇게 그리고 연석을 그릴 때도 옹벽과 이렇게 포함되도록 그릴지 아니면 요만큼만 연석을 그릴지 슬랍을 그릴 때도 뭐 딱 여기선에서 끊을지 아니면 뭐 여기까지 끝까지 관통해서 그리든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게 만약에 경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차피 쭉 합쳐주면 이게 하나의 솔리드로 합쳐지기 때문에 원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옹벽을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연석을 이 포함되게 옹벽과 포함되게 그릴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볼을 그리고 슬라브를 그릴 때 슬라브를 뭐 여기까지 그릴지 아니면 딱 이 보가 끝나는 부분까지만 딱 그려줄지 이게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일단은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만 그린다라고 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원하시는 대로만 그려도 뭐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을 알려드릴 건데 이건 물량 산출하기 위해서 램프를 그릴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건데 요거는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램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 도면을 한번 가져 나가 볼 건데요. 여기는 어차피 지금 옹벽과 저기 보 라인 두 개가 겹쳐 있기 때문에 옆으로 옮겨서 그냥 그 라인만 하나 지워 준 거예요. 요거를 한번 가지고 나가서 W로 가지고 나가서 스케치업으로 불러온 다음에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있던 것도 일단 지워 놓고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임포트 방금 내보냈던 세 블럭을 가지고 오고요. 여러 번 사용할 거니까 미리 몇 개를 복사해 놓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요. 일단은 루비를 설명하면서 빠르게 일단 모델링만 만드는 법을 한번 봐볼 거예요. 이건 미리 부셔 놓겠습니다. 저장 한번 하고요. 자, 아까 보셨다시피 요게 옹벽 라인일 거예요. 일단 뭐 메이크 페이스를 하고 보셔도 상관은 없고요. 요 끝에가 옹벽 라인이죠. 캐드와 비교를 하면 옹벽, 그 안에 연석 라인, 그 다음에 보 라인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필요 없는 것들은 지우겠습니다. 요거는 옹벽이죠. 옹벽은 냅두고 나머지 거는 지워주게 되는 거죠. 선 정리해 주고요. 요거를 맨날 사용하던 그 BST로 3차원 높이만큼 하게 되면 옹벽은 금방 산출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보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보는 그러니까 이 라인과 요 라인, 요게 이제 보가 될 거예요. 가운데 필요 없는 옹벽과 연성을 해야 지워주고요. 지워주고 지금 이 상태에서 평면에 이렇게 누워 있죠. 이거를 램프 따라서 아래부터 쭉 위로 올라가는 경사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새로운 루비가 사용이 됩니다. 일단 이 면 막는 건 필요 없어요. 실제 이 곡면 선들만 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전체 선택을 하시고 F6이라고 써 있죠. 프레드 툴인데 이 선택을 쭉 하신 다음에 프레드 루비를 실행시켜 주시면 여기에 커비 시어 뭐 그렇게 읽어야 되나요? 아무튼 요 메뉴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유용한 것들인데 이게 램프 이제 곡면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선택을 딱 해보면 일단 뭐 기존에 3000 했기 때문에 3000이 써 있는 거고 뭐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OK를 눌러 볼게요. OK를 눌러 보시면 지금 3000만큼 여기 아래 선들을 지워 보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컨트롤 Z로 돌려보겠습니다. 나는 램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온다, 거꾸로 그려진다, 어떻게 하냐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선택해서 동일한 명령어를 실행을 해 보면요, 여기에 면을 반전하는 게 있습니다. 커브를 반전한다는 게 있는데 이거 자체를 yes라고 하게 되면 아까는 이쪽에 높았는데 이쪽으로 높아지게 돼요.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죠. 똑같이 아래 선들을 지워주면 이렇게 램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돌려주고요. 여기는 이쪽으로 올라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루비는 램프 만들 때 사용한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기억을 하세요. 다른 것들 메뉴 많지만
굳이 뭐 이용하실 필요는 많이 없으실 거예요. 3000노 원래 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으니까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선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아래 선들은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주세요. 일단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제가 하는 그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오시게 되면 동일한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고, 나중에 가시면 왜 이렇게 했는지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일단 경사면을 만들었다 치게 되면 지금은 또 선들 다 지워 주십시오. 이게 기존에는 이제 평면에서 작업하는 거랑은 좀 틀리실 거예요. 평면에선 이렇게 지우게 되면 원래 여기는 안 지워지는데 그냥 같이 지워지죠. 그러면 어딘가 뭐 뚫려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워주고 다시 선들을 막아주시는 작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선으로서는 경사면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보가 600보니까 600만큼 올려야 될 거예요. 근데 뭐 이게 면이 생성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이걸로 올릴 수도 없고, 뭐 이거 해서 뭐 이걸 올려도 먹지가 않거든요. 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선을 가지고 면을 만들어 주는 류비가 원래 이게 푸시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에 좀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뭐 다른 용도로 쓰이는 건데요. 이제 이 선들을 이제 경사로를 만들었다면 선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푸시 라인 요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쪽에 와서 왼쪽 클릭을 해주면 위로 올릴 수 있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일 수가 있어요. 파란색이 이제 윗방향으로 올리는 방향이니까 이 선택이 이제 잘못되지 않게 파란색 위쪽 방향으로 주시고, 보가 600보였죠? 600 엔터를 치게 되면 박스 같은 형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있던 선들이 쭉 위로 끄집어져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해당 면들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현재 보가 되겠어요. 근데 솔리드라고 하면은 위아래가 메꿔져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선 가지고 면을 만들었지만 여기를 꽉 채워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전체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녹색 모양으로 되어 있는 루비가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주게 되시면 지금 현재 이 상태까지 왔어요. 뭔가 뭐 복잡한 메뉴가 있지만 여기는 건드려 주실 필요 없으십니다. 그냥 아무 곳이나 왼쪽 버튼 클릭해주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좀 뭐 색이 좀 이렇게 희한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나 이제 확인을 해보면 지금 여기에 이 면들 그대로 살아 있고요. 아니, 선들 그대로 살아 있고 면들도 살아 있어요. 다만 속이 메꿔진 거예요. 이걸 한번 잠깐 밖으로 끄집어 내가 볼게요. 자, 나가 보면 지금 아까 최초 이제 작업하기 전 그 상태 결과물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 이곳이 이런 형식으로 메꿔진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 좀 애매하죠. 이 선들도 없고 뭔가 이렇게 모양은 갖춰져 있는데 한마디로 선이 살아있지 않은, 그냥 안을 무슨 뭐 젤리 같은 걸 넣어놨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상태예요. 들어가서 선택을 해보면 그냥 면이 선택되는 게 아니고 전부가 하나로 선택이 돼버려요. 지우면 다 지워져 버리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피는 같지만 선이랑 면에 대한 거를 갖지 않은 상태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뒤로 돌려서 아까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선을 위쪽으로 600만큼 볼을 만들어 줬고 그냥 또 다시 선택해서 메꿔 주세요. 왼쪽 버튼 누르면 메꾸는 게 끝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쭉 선택을 하시고 전체를 선택할게요. 전체를 쭉 다 선택하셔 가지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폭발시켜 줍니다. 폭발시켜 주게 되면 이게 하나로 합쳐지게 돼요. 한마디로 기존에 그려져 있던 이 뭐 박스 형태의 이 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선들과 지금 안에 메꿔졌던 애가 어떻게 보면 하나로 합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는 하나의 면으로 이쁘게 지금 곡선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 보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고, 뭐 더블 클릭을 쭉 선택해서 동일한 걸 선택한 다음에 그룹을 만들고, 얘도 더블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을 만들고, 지금 두 개의 그룹을 만들어졌죠. 이거를 이동, 뭐 정확히 안 붙게 되면은 비슷한 데 갖다 놓고 이제 내리시는 방법을 사용하도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이렇게 보가 옹벽 아래로 붙어서 완성이 됐죠. 캐드 도면을 보게 되면 현재 이 옹벽과 이 하부에 붙은 이 보, 여기까지 지금 현재 작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슬라브와 뭐 연석 요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만들면 될 거예요.
뭐 방법은 계속 동일합니다. 이것도 몇 번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다라고 이제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에 슬라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슬라브 같은 경우는 여기는 옹벽이고요. 여기까지가 옹벽이었고 여기가 연석 라인이었고 여기 하부 보호 라인이에요. 그러면 보호 끝선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뽑고자 한다면 그냥 여기 안에만 다 뽑으면 되는 거고요. 아니 다 끝까지 해서 뽑고 싶으면 이 선들을 다 지워버리고 그냥 크게 슬라브를 뽑아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 일단 마음인데 전 그냥 간단하게 내부점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필요 없는 데들은 다 지워버릴게요. 필요 없는 라인들은 지워버리고요. 여기도 뭐 다 지워주세요. 이 선만 가지고 또 경사로를 만들 겁니다. 만들 때는 또 이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전체 선택한 다음에 이 어플을 사용해서 3000만큼 올리고 아래 라인 지워주시고요. 됐죠? 요 라인을 뭐 좀 전집집에서 항상 이렇게 지워주고 다시 라인을 그리기는 해요. 뭐 이거는 뭐 기존 그려져 있으면 굳이 다시 이렇게 그릴 필요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무튼 요 면을 다시 그려줍니다. 요걸 다시 선택한 다음에 이제 면을 만들어야죠. 선을 위쪽 방향으로 슬라브는 200 두께로 가정해서 200만큼 올려주게 되면 박스 형태의 이런 외부 테두리가 생성이 되고요. 이때 또 전체 선택해서 면을 메꿔라. 그럼 메꿔지고요. 이때 전체 선택한 다음에 부셔주는 거죠. 터트리게 되면 하나로 자동으로 이쁘게 붙었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선택이 되니까 이걸 전체를 메이크 그룹으로 만들게 되면 지금 슬라브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시게 되면 좀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하얀색인데 여기는 좀 회색이죠. 또 여기도 회색이고 여기는 하얀색인데 회색이고 이 면에 뭐 어떻게 얘기하면 앞면 뒷면 같은 게 존재를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번 뭐 설명을 해 볼까요? 이런 게 있고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올렸다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다 하얀색이 돼야 돼요. 이쪽을 지워서 속을 들여다보면 회색빛이죠. 한마디로 엄밀히 얘기하면 이쪽 면과 이쪽 면 서로 다르게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루비를 이용해서 그리다 보니까 이 면과 속과 앞이 지금 바뀌어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공존하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모델링을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뭐 회색이면 어떻고 뭐 흰색이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실제 물량을 산출하고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에러들을 좀 일으키더라고요. 저는 정확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면을 맞춰주면 한번 들어가서 이 해당 면을 선택해서 여기 면을 뒤집는 명령어가 있어요. 뒤집어 주게 되면 이 앞뒤를 속으로 바꿔준 거죠. 이쪽 면도 뭐 바꿔준다거나 이런 작업들이 선행이 돼서 전부 다 이제 한마디로 하얀색 외곽으로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이 단순 모델링을 할 때는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슬라브가 완성이 됐으면 갖다 붙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현재 슬라브가 붙었죠. 그러면 캐드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 보가 그려졌고 옹벽 그렸고 이 슬라브를 요 라인까지 그렸지만 그렸습니다. 이제 연석만 요만큼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요만큼만 그릴지 다 크게 해서 갖다 붙일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단순 모델링으로 봤을 때는 뭐 차이가 크게 존재하지는 않아요. 이것도 이게 보호 라인이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연석 라인이었어요. 그러면 보호 라인은 지워주고 뭐 이만하게 뽑을지 요만큼만 뽑을지 자기 결정인데요. 저는 한번 연석을 겹치게 한번 크게 뽑아 한번 보겠습니다. 요 라인 지우라고 했죠. 현재 평면에 있는 거를 이제 경사로 만들려면 이 루비를 사용해서 3000만큼 올려주고요. 아래 라인 지워주시고 이쪽 라인 다시 한번 지워주고 다시금 이 끝에 라인은 새로 그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전체 선을 또 위쪽 방향으로 해서 파란색이 나오게끔 해가지고 이게 아까 300 높이였었나? 300이었나? 300. 300 높이 맞네요.
300만큼 올려줬으면 이걸 전체 선택해서 안을 메꿔 주시고요. 메꿔 주시면 전체 선택해서 터트려 주시고요. 터트리고 그냥 다시 그룹으로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연석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거를 갖다 붙일 때 이렇게 붙이면 안 되죠. 저는 이렇게 안쪽을 겹치게 좀 크게 그렸으니까 이제 이 상태가 딱 된다고 하면 캐드상에 그려있는 뭐 이렇게 그리든 간에 실제 램프 모양에 대한 모델링은 이제 완료가 된 겁니다. 이게 몇 개 층의 연속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거를 뭐 잠깐 옆으로 가져와서 이 전체를 여기서부터 복사를 이렇게 시킨다고 한다면 좀 모양이 좀 외부 라인들이 좀 보이다 보니까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모델링에 있어서는 뭐 전혀 문제가 될 건 없어요. 만약 이렇게 뽑아 놓고 여기가 뭐 캐드로 물량 산출할 때 얼마에 2100이구나 내벽은 2100을 뽑아야 되고 보호 옆면은 400을 뽑아야 되는구나. 뭐 연석은 솔직히 연석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게 옹벽까지만 시공을 하고 그렇잖아요. 옹벽까지 시공을 하고 나중에 연석을 요만큼을 추가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푸집 면적 여기 연석과 겹치는 부분 면적은 어떻게 보면 2번 산출을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시공 관련된 거니까 뭐 일단은 뭐 넘어가고요. 아무튼 모델링만으로 이렇게 해놓고 캐드로 산출할 때 높이 산출이 좀 어렵거나 힘드신 분들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연석은 얼마 뽑고 슬라브는 어떻게 뽑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비정형화 같은 거에 대한 물량을 보고 싶으면 더블 클릭 여기서는 합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불가능할 텐데요. 이런 모형을 만들어서 건물에 이제 올려놓고 이제 모형을 완성하는 데는 이런 식 간단하게 뽑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사용하는 게 이 프레도라는 툴 이용해 가지고 이거였죠. 경사면을 이제 들어주는 평면을 경사 사선으로 만들어 주게 되는 거고요. 그 만든 선을 이 푸시 라인을 이용해서 위로 들어줬고 그 안을 이거를 통해서 메꿔 준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조로라고 해가지고 잘라주는 커팅, 슬라이스 싹 해주는 그런 루비인데요. 현재 이렇게 단순한 모델링을 할 때는 뭐 쓰실 일이 없으실 거예요. 여기까지만 일단 하시게 되면 일단 모델링을 완성할 수가 있고 뭐 이걸 기준으로 뭐 캐드로 이제 산출을 하신다거나 할 때 참고만 하시는 정도로 한번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간단하게 이제 몇 개의 루비만으로 그 램프가 완성이 됐는데요. 의외로 좀 간단하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뭐 결과물만 보고 봤을 때는 굉장히 빨리 지금 진행이 된 건데요. 실제 혼자서 이 램프를 작성하려고 하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그 영상들이 존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루비를 써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가 오히려 한 가지 방법에 정착하기가 저는 솔직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거저거 다 따라서 한번 해 봤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빠르고 좀 편안한 그런 방법이 어떤 건가를 찾다 보니까 이 방법에 지금 도달을 했고요. 또 이렇게 모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물량 산출에 연결하는 데까지 이제 끝까지 보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뭐 그런 혼자만의 아무튼 결론에 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좋은 루비가 있다면 뭐 그걸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모르겠어요. 지금도 더 좋은 루비가 나왔는데 제가 그걸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일단 제 방법을 따라 주시면서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아무리 좋은 툴이 나오고 뭐 그런 방법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원칙이라든가 어떤 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모르고 넘어가시게 되면 나중에 뭐 작업하시다가 모델링은 됐는데 전혀 물량 산출에 이용을 할 수도 없고 뭐 하다가 합쳐지지도 않고 에러가 뜨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방지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뭐 계속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만 보시고 이제 모델링이 끝난 거 아니냐, 이거 합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단 이렇게 복사를 해놔 보고요. 이게 아까 캐드에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게 만약에 그냥 곡선이 아닌 그냥 직선이었다면 이거 선택해 가지고 유니온으로 합쳐주게 되면 원래는 문제가 발생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뭔가 이상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뭐 에러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또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됐을 땐 한 부지씩 하나씩 또 해주면 돼요. 똑같은 명령어 실행인데 지금은 또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안 되시면 하나 부지 선택해서 하나씩 합쳐 나가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뭔가 굉장히 좀 조잡하게 뭐 합쳐졌어요. 모양은 합쳐진 것 같고, 해보면은 대충 뭐 87루베 정도 이렇게 루베가 나오기도 하는데, 들어가 가지고 아니 그냥 편하게 일단 부셔놓고 한번 해볼게요. 부셔놓고 이 슬라브 면도 제대로 된 건가, 이 벽면도 부셔보게 되면 벽면 안에 지금 막 선들이 상당히 존재를 하고 이상한 날개벽 같이 막 생겨났어요. 이게 이제 제대로 합쳐지지 않은 거죠. 밑면을 지워보고 뭐 옆면을 지워봐도 한마디로 이거는 그 거푸집 산출할 때 전혀 이용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상황인 거예요. 지워보게 되면 정상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지가 않죠.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요. 이거는 지워버리고요. 이 곡면과 곡면이 만났을 때 합쳐지게 되면은 또 경사로 그 상태에서 이렇게 곡면이 만나서 합쳐지게 되면 한마디로 요런 면이에요. 요 면과 요 면이 현재 이게 쭉 곡선이면서 경사로거든요. 이 두 개를 합쳐지게 되면 정상적으로 합쳐지지가 않아요. 여기가 이제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스케치업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를 그냥 합치더라도 이 겹치는 부분들을 정확히 이제 합쳐줄 수 있게끔 스케치업이 뭐 업데이트가 된다든가 다음 버전이 나온다든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뭐 쭉 합쳐주게 되면 뭐 램프 산출이 실제로 끝이 나게 되겠죠. 언젠간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현재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곡면 경사로끼리 만나는 부분을 없애줘야 돼요. 한마디로 다른 거 다 지워보고 얘랑 얘만 만약에 보고 한다면, 요 부분만 보고 한다면요, 요거를 안쪽으로 싹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 겹치는 부분이 현재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보니까 윗면, 얘 윗면과 얘 윗면 요만큼씩 또 서로 중복이 되게 돼요. 그러면 얘를 그냥 개념인데 이거를 이렇게 내리게 된다면 곡면끼리 만나는 부분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 이 포함이 되게 되면 이거를 지금은 정상적으로 합쳐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여긴 떨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면만 본다면 이렇게 해놓고 합쳤을 때 정상적으로 이렇게 요 면만 보게 되면 합쳐지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아까 이렇게 돼 있던 부분들을 면이 붙지 않게끔 안으로 포함시켜주고, 여기도 만약에 단다 그럼 이런 면을 내려줌으로써 아예 배제를 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모델링을 해야지만 합쳐줘야지만 정상적으로 합쳐진다는 거죠. 아까 캐드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게 도면을 보시게 되면요, 모델링을 할 때는 뭐 어떻게 그래도 상관은 없다고 했었죠. 뭐 따로 그리든 뭐 통과를 하든. 근데 저는 이 모델링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것만 놓고 보게 되면 원래는 이게 이 라인까지 아마 나가 있었을 거예요. 이 밖에 라인까지 나가 있었을 건데 안으로 이만큼을 들인 거죠. 한마디로 뭐 이 옹벽이 겹친다고 하면 이 쭉 올라가면서 겹쳐지게 되거든요. 이 저기 뭐냐 보 라인이 이 부분을 안으로 들여준 거예요. 들여줌으로써 이 만나는 곡면이면서 경사인면이 만나는 부분을 배제를 시킨 거죠. 발생하지 않도록. 슬라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딱 이 라인에 맞춰가지고 원래 슬라브를 그려야 하는 거지만 안으로 5cm 가량을 더 파고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곳이 아예 포함되기 때문에 이 면끼리 만나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아예 그런 경우의 수를 배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좀 의아하실 부분이 보는 여기까지고 여기는 연석인데 연석을 더 크게 지금 그려가지고 합쳐준 거잖아요. 근데 왜 두 개를 합쳤냐부터 일단 보게 되면 이 보와 연석이 만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요 면이죠. 요 면도 이 두 개가 부재가 서로 쭉 계속 경사면서 곡면인 면이 쭉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도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거를 통으로, 한마디로 보가 600이고 연석이 300 높이였다면 900만큼의 뭐 하나의 큰 통합 볼을 그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대로 요만큼 그런 부분이 중복된 거 아니냐.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중복된 게 맞아요. 이거를 만약에 거푸집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식이 될 거고, 실제 거푸집은 윗면을 산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의 거푸집이 산출이 될 거예요. 근데 실제 연석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그리나 이렇게 겉으로 나가 있게 그리나 거푸집의 차이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아예 크게 그려준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쓰는 방식인데, 물론 타설량을 볼 때는 요만큼 부분이 중복돼서 타설량이 아마 조금은 늘어나겠죠. 근데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에러 자체를 없애는 게 더 큰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곡선끼리 경사로끼리 만나는 부분들을 아예 배제시키게끔 서로가 포함되게 절대 면이 만나지 않게 일단 그렇게 만들어 준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있는 대로 다 따라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유닛을 합치는데 합쳐지지는 않고 면은 이상하게 나오고 이건 도대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에러를 발생시킨다. 뭐 어떻게 보면 스케치업의 뭐 문제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물량을 뽑을 때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이제 적용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 이것도 보게 되면 층고가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아래로 치고 내려갔잖아요. 이게 해당 층이 아니죠. 위에 달려 있어야 될 게 지금 아래에 달려 있어요. 단순한 모델링이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겠지만, 실제 물량을 산출할 때는 뭐 그런 부분들을 잘라서 위로 이제 붙여주고 또 합쳐줘야 실제 이게 한 층의 물량이고, 이렇게 합쳤을 때 실제 해당 층행 면적만 딱 뽑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나중에 뭐 합쳐도 이쁘게 모델링도 그렇고 뭐 합쳐도 면적 뽑을 일이야 특별히 없겠지만, 뭐 아무튼 간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정밀하게 간다고 하면은 이런 방법을 이제 이용해야 한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이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간에 곡면을 만나게 되신다면 가장 스케치업을 뽑으면서 힘든 부분이 될 건데, 이 곡면을 산출한 거를 합칠 때는 이 램프 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조금 본인만의 방법으로 뭐 큰 차이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살짝 조정을 해서 면이 겹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응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일단 물량 산출까지도 계속 가보려고 했는데 또 개인 사정상 일단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무튼 지금 설명드렸던 이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 물량 산출을 위한 램프 그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한번 보셨는데 램프 그리는 게 뭐 많이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으시죠? 이 모델링 하는 것들은 뭐 단순 루비 조합만으로도 쉽게 가능하다. 뭐 다음에 하겠지만 이 물량 뽑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한두 개의 뭐 그 과정만 좀 더 거치면 되는 거고요. 이 CAD로 뽑을 때 이런 거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하고 적용한다. 그런 부분만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